화장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A씨.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면 피부 타입을 알기 위해 피부 측정을 한 후 고객에게 맞는 화장품을 제안하고 조제하기 위해 꼼꼼하게 상담을 합니다. 그리곤 청결한 작업대에서 고객이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여 제공하는 것이 A씨의 큰 보람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던 어느 날 잔뜩 화가 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안전성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작용이 발생한 것인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A씨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고객과 제품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의 효과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제품 상담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상담을 위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화장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고객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르면 화장품은 세부적으로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등 총 13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마다 나타나는 효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의 효과는 화장품법에 근거한 유형 및 효과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품 상담을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성을 위한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하는데요.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의 기호와 특성에 맞춘 제품을 즉석에서 조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므로 사용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제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혼합 및 소분의 수행과 범위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 및 소분하여 판매합니다. 이때 혼합과 소분은 반드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수행해야 하며 그 범위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물의 제한사항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에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내용물을 사용합니다. 단,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제한사항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은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맞춤형 화장품 혼합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사용해선 안 되는데요. 즉,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한 원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화장품의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원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 보존제가 포함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원료의 경우 개인 맞춤형으로 추가되는 색소, 향, 기능성 원료 등에 해당하며 이를 위한 원료의 조합도 허용합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내용물과 원료의 최종 혼합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미 심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 하나여
이미 심사 또는 보고받은 조합, 함량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그 외 안전성 및 안정성에 관한 것은 일반 화장품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만일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에 포장재에서 옮겨오거나 비의도적으로 유래해 첨가하지 않은 원료가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게 불가능할 때는 검출량을 어느 한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비의도적으로 검출되었으나 검출 허용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17조에 따라 위해 평가 과정을 거쳐 위해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미생물의 검출 허용 한도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총 호기성 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에서 그램 또는 밀리리터당 500개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류지에서 검출이 허용되는 세균 및 진균수는 각각 그램 또는 밀리리터당 100개 이하이며 기타 화장품에서는 그램 또는 밀리리터당 1000개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하지만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구균과 같은 병원성균은 검출돼선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규정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관리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에도 일반 화장품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부 증상으로는 유관적 소견이 없는 가려움, 따가움이나 유관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극,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증상으로는 유관적 소견이 없는 눈 따가움, 눈 시림 등의 불쾌감이 있을 수 있으며 결막, 각막 등의 유관적 소견이 있는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작용과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표준 운영 절차입니다. 표준 운영 절차는 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절차 및 수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즉,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표준 작업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여 일관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표준 운영 절차는 품질 관리가 필요한 모든 업무에 필요하므로 문제 상황에 대비해 필히 작성해 놓아야겠습니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사례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중대한 유해 사례 등 부작용 발생 시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한 유해 사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며 판매 중지나 회수에 따르는 외국 정부의 조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의 기능과 제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를 규정에 근거하여 배합하여 사용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는
화장품법 제2조 제2호 및 2020년 8월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백에 도움을 주는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합니다.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합니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강한 햇볕을 방지해 피부가 곱게 탈 수 있도록 하거나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탈염, 탈색 등을 통해 두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또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단, 코팅 등 물리적으로 두발을 굵게 보이는 기능은 제외합니다. 또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합니다. 이외에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려움 등을 개선하고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유효성은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화장품법 제4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받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 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와 검체를 포함한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면제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화장품법에 근거한 화장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고객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조제 및 판매하는 화장품의 기본적인 안전성에 대해 이해하고 가능하면 각 개인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효능, 효과는 피부 보습과 같은 기본적인 것 외에도 화장품법에서 규정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표시하고 주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할 때는 소비자 사용 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혼합 및 소분에 대한 범위 제한을 지켜야 하는데요. 혼합 및 소분은 반드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수행해야 하며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은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그 외 맞춤형 화장품 안전성 및 안정성에 관한 것은 일반 화장품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맞춤형 화장품을 사용할 때도 일반 화장품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표준 운영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또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안전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를 위해서는 규정집을 항상 구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고객에게 안전하고 효능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되길 바랍니다.